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결과 1등이 2명이 나오면서 끝이 났고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3회차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3회차의 경우는 세리A 경기들과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회차 세리A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쭉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지난주에 대한민국이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렀는데 일단 전반전의 경우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같은 선수들이 출전을 안 하다가 후반전에 모두 다 투입이 됐는데 뭔가 다들 모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더럽게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퇴장까지 당했는데 대한민국 선수가 A매치에서 퇴장을 당한 게 7년 3개월 만에 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이른발에 비해서 다 모아 놓으면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줘서 이게 친선 경기라 그런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아시안컵 우승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친선 경기에서 몸을 풀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실전에서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1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 대한민국 대 바레인 첫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세리에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프로시노 대 AC 몬차. 프로시노는 홈에서 확실히 원정보다 득점은 올라가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C 몬차의 경우는 원정에서 득점은 줄고 실점은 2배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원정팀이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프로시노와 AC 몬차 양 팀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은 많은데 그래도 프로시노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프로시노가 AC 몬차에 비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격 패턴은 비슷하지만 대갈박 한 방으로는 프로시노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AC 몬차는 현재 리그 3경기 동안 1득점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프로시노는 유벤투스, 라치오, 나폴리 같은 팀들을 만나서 승패를 떠나서 매경기 득점에는 성공을 하고 있다. 그게 페널티킥이든 뭐든 어쨌든 상대팀 박스 안에서 움직임으로 페널티킥을 따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로시노가 홈발을 받고 최소한 지지는 않는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시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2대3으로 프로시노가 패배를 기록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은 그냥 AC몬차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골부터 AC 몬차의 카르보니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가 아니라 자기가 슛한 것 같은데 그 빗맞은 게 같은 팀 공격수인 데니모타 선수한테 연결이 되면서 좀 행운의 득점에 성공을 했고 AC 몬차의 세 번째 골의 경우는 프로시노의 소울의 선수가 패스를 막는답시고 슬라이딩 태클을 한 게 슈팅이 되면서 자책골이 나온 상황이었죠. 0대3으로 프로시노가 지고 있다가 그 뒤로 두 골을 기록한 프로시노였는데 3점 차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날 AC 몬차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았었고 프로시노는 AC 몬차의 골키퍼 선방과 골 운이 많이 안 따라주는 모습이었어서 다시 경기를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경기였죠. US 레체 대 칼리아리. 자, 이 경기는 원정 쓰레기 칼리아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즌 원정 9경기에서 2무 7패를 기록 중이고 5득점 16실점을 기록 중으로 사실상 이 경기에서 칼리아리가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축 공격 자원인 지토 루분보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 빠진 상황에 우측 미들 자원인 나이탄 난데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이변을 내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US 레체의 단통 승리로 가기도 애매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왼쪽 미들 자원인 함잘라피아 선수가 국대 차출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왼쪽 측면 공격 자원인 라메크 반다 선수 역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스트레페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출전을 했었지만 그다지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스트레페자 선수가 선발 출전했지만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으면서 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됐죠. 그리고 패턴적인 단서로도 US 레체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인데 모두 원정 경기였고, 그 상대가 인터밀란과 아탈란타였기 때문에 강등권 팀인 칼리아리를 상대로 홈에서 3연패를 하면서 최다 연패 패턴이 계속 이어질 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설마 3연속 무승부를 하겠어 하고 단통승으로 갔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US 레체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US 레체의 첫 번째 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젠드레이 선수가 헤딩으로 득점을 하는 상황이었고, 칼리아리 역시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크로스 온 볼을 오리스타니오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양팀 모두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경기였죠. 사스올로 대 피오렌티. 자, 최근 피오렌티나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엘라스를 상대로 1대0, AC 몬차를 상대로 0대1, 토리노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하면서 연승 중이긴 하지만 득점력이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격수 곤잘레스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이고, 이제는 왼쪽 측면 공격 자원인 쿠아메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 문제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패턴적인 단서로도 사스올로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패턴이 끊기려면 무승부가 나와야 맞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못 생각했던 게 사스올로 승이 나와도 양팀의 패턴이 끊긴다는 걸 좀 간과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피오렌티나의 공격적인 측면의 약화로 인한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전반 10분도 안 돼서 사스올로에 너무 허무하게 실점을 내주면서 1대0으로 경기가 끝까지 갔죠. 사스올로의 페데르센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해서 들어가는데 피오렌티나 수비들이 죄다 페데르센 선수만 보고 움직이는 바람에 사스올로의 피나문티 선수가 완전 오픈 찬스가 나오면서 페데르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을 했죠. 그 이후에 사스올로의 토르스트베치 선수의 득점도 있었는데 VAR 결과 옵사이드로 판정이 나오면서 골 취소가 되는 장면도 있었고, 가장 짜증났던 장면은 역시 1대1 무승부로 끝날 수 있었던 기회, 피오렌티나가 사스올로의 핸드볼 반칙으로 인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보나벤추라 선수가 페널티킥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날려먹었죠.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거지 같은 상황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득점이 됐는데 업사이드로 골 취소도 되고 골키퍼 선방에도 막히고, 그러면서 무승부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가 사솔로의 1대0으로 승리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엠폴리 대 AC 밀란. 자, 우선 AC 밀란이 현재 원정에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드디어 승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중 FA컵 경기에서 AC 밀란이 칼리아리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기록했고, 공격 자원들을 로테이션 돌리면서 체력 안배도 마쳤기 때문에 엠폴리를 상대로 하파엘 레앙, 올리비에 지루, 플리시치의 삼각편대가 출격한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이 삼각편대가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엠폴리의 경우는 세트피스 한 방, 역습 한 방에 뽀록골도 기대가 안 되는 게 이번 시즌 득점 자체가 세리에 통틀어서 18경기 10득점으로 꼴찌를 달리고 있고, 카운터어택이나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도 1득점도 없다라는 점, 반대로 AC밀란의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리그 2위 수준의 유효 슈팅 숫자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때리고 때리다 보면 무조건 들어갈 거다라고 보여서 무난하게 엠폴리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고, 0대3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의 경우 하파엘 레앙이 그냥 측면에서 툭 치고 달리기로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패스해준 볼을 로프터스 치크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 넣었고, 두 번째 골은 엠폴리 선수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 얻은 걸 지루 선수가 가볍게 성공을 시켰죠. 세 번째 득점은 엠폴리의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튀어나온 볼을 플리시치 선수가 치고 달리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차카 트라오레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고, 깔끔하게 인사이드로 감아차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경기였습니다. 무난한 경기 결과였습니다. 자, 9번 경기 토리노 대 나폴리. 자, 우선 이 경기는 처음에 토리노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다가
단통 무승부로 최종픽 변경 공지를 드렸던 경기였는데 토리노의 3대0 승리가 나오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일단 나폴리의 경우는 지난 AC 몬차와의 경기에서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했던 우측면 공격 자원인 폴리타노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폴리타노, 라스파도리, 크바라츠켈라 이 3인방이라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나폴리의 경우는 홈보다 오히려 원정에서의 기록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최근 맞대결 전적에 제가 좀 눈이 멀었던 것 같은데 토리노 기준 3무 7패로 토리노가 나폴리를 상대로 최근 10경기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변으로 토리노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건데 이게 토리노 승리가 나와 버렸네요. 나폴리도 사실 득점 기회는 있었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토리노의 첫 번째 골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찾은 볼이 약간 운 좋게 흐르면서 사나브리아와 골키퍼 1대1 상황이 됐고 가볍게 사나브리아 선수가 골을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나폴리의 패착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마조치 선수가 46분에 지엘린스키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투입이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새끼가 이거 2분 만에 상대편 선수에게 태클을 걸었다가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죠. 이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대편 무릎으로 들어가는 뒤져라 태클 수준이었기 때문에 퇴장받을 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퇴장이 나오면서 나폴리가 무너졌던 경기였는데 제가 볼 때 퇴장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폴리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없으니까 전방 압박도 뭔가 어설프고 수비 라인을 올리긴 올리는데 김민재 같은 빠른 선수가 수비 라인에 없으니까 수비 뒷공간이 완전 열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날 경기장에 콘테 감독이 와서 경기를 지켜봤다는데 나폴리 마차리 감독 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0번 경기 우디네세 대 라치오. 자, 이 경기는 우디네세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다가 우디네세의 단통 패로 변경 공지를 드렸던 경기였죠. 기본적으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우디네세 홈에서는 우디네세가 승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번 시즌 홈에서 승리가 더럽게 안 나오는 우디네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18경기 동안 11경기가 무승부가 나올 정도로 세리에의 최고의 무자비 팀인 상황인데 라치오의 경우가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력이 우디네세나 라치오나 그렇게 신통치가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라치오의 경우는 주전 미들 자원인 알베르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임모빌레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디네세의 무자비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다가 아무리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라치오에 있는 공격 자원들이 더 좋기 때문에 우디네세의 단통패로 변경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죠. 첫 번째 골은 라치오가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었고 펠레그리니 선수가 골대 구석으로 정확하게 땅볼로 깔아차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후반전에 우디네세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대 쪽으로 붙여준 볼을 왈라스 선수가 방향만 살짝 발로 바꿔 넣으면서 동점골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라치오 수비에서 뻥 찾은 볼을 카스텔라노스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주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안데르손 선수와 베시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2 라치오의 승리를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라치오는 임모빌레 선수가 없어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만한 좋은 공격 자원들이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살레르니 대 유벤투스. 자, 이 경기는 조금 의외였던 게 살레르니 단통 패로 말씀을 드렸었고 1대2로 살레르니가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게 유벤투스가 승리를 한 경기라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살레르니의 줄리오 마조레 선수가 선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대0으로 살레르니가 앞서 나갔는데 득점을 성공한 마조레 선수가 옐로카드 2장이 되면서 53분에 퇴장을 당했죠. 그 이후에는 유벤투스가 계속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고 유벤투스의 첫 번째 골은 블라우비치 선수가 헛발질하면서 흐른 볼이 사무엘 릴링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골대 앞에서 맞고 되절아 슛, 강력한 슛을 성공을 시키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나왔죠. 근데 살레르니가 사실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리그 꼴찌의 실력이라고 보기에는 확실히 좀 경기력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줘서 다음 회차 나폴리 원정 경기 이변을 한번 살짝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살레르니가 후반 막판까지 잘 비벼대다가 결국에는 후반 로즈타임에 블라우비치 선수의 극장 헤딩골 한 방에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AS 로마 대 아탈란타. 자, 기본적으로 AS 로마는 현재 세리에 A 득점 공동 3위를 기록 중인 루카쿠 선수가 있고, 원정팀 아탈란타 역시 세리에 A 득점 공동 4위를 기록 중인 루크먼 선수가 있지만, 이번 경기에는 국대 차출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에서 돌아온 디발라와 루카쿠가 있는 AS 로마 사이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AS 로마의 경우는 이번 시즌 유독 홈에서는 인터밀란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실점은 원정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팀 아탈란타의 경우는 원정에서 실점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AS 로마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AS 로마가 아탈란타를 상대로 맞대결 2연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AS 로마도 주전 수비자원인 은디카 선수가 국대 차출로 빠져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무조건 받쳐서 가야 되는 경기라서 AS 로마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선제골은 아탈란타에서 선제 득점이 나왔고, 크로스 올라온 볼을 아탈란타의 코프메이너스 선수가 헤딩으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3회차에서 AS 로마는 AC 밀란 원정을 떠날 텐데 그런 식으로 좀 수비가 상대편 공격수에게 헤딩 찬스를 내주면 AC 밀란은 대갈박 장인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AS 로마의 수비가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AS 로마는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는데, AS 로마의 수비가 생각보다 너무 좀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 무리뉴 감독이 또 심판한테 판정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AC 밀란 원정에 아마 벤치에 못 앉을 텐데, 확실히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리뉴 감독은 성질 좀 죽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세리에 경기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분석하실 때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수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골대법으로 폴더 수줄이기 영상으로 골대되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